안녕하세요. 4월 16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또 경제 지표까지 좋게 나오면서 현대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나스닥 역시 1.31% 크게 올랐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도 이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아서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마무리했는데요.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0.13% 오름세 보이면서 3,198.62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는데요. 개인이 4,701억 원, 외국인이 2,749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이홀로 4,674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전장 대비 0.76% 하락하면서 1,021.62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보여줬는데요. 개인이 489억 원, 외국인이 165억 원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기관이 홀로 210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똑똑한 주식 선생님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 있는 노란통방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통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전문가님이 출연하신다는 얘기 듣고 저는 그쵸? 시장이 또 오를 줄 알았어요. 네. 매번 출연하실 때마다 분위기가 좋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일단 양호했고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주간 단위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오늘의 시장 흐름보다 전체적인 좀 뷰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 결국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천스닥에 안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봉상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또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 그러한 코스닥 지수이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이번에야말로 또 이 코스닥 관련해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상황에서의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것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코스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다들 아마 이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코스피도 전고점을 돌파할 거냐? 아니면 코스닥이 이제 많이 올랐으니 조정이 나올 때 같이 조정을 받을 것이냐. 자, 그건 오늘 시장의 수급이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장 초반, 장 중반만 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도세였어요. 근데 1시 반, 2시 이후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 막판에는 코스피 시장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도 마찬가지죠. 장 초중반만 하더라도 금융 투자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왔던 이 부분을 장 후반부로 갈수록 기관 투자자 그 안에서 연기금이 굉장히 또 잘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굉장히 또 견고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 따라서 코스피도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낼 가능성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미국 시장이 얼마만큼 더 가느냐입니다. 물론 이번 주 들어오면서 나스닥 증시가 가파르게 좀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페드
에서 완화적인 이야기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 지수는요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미증시 추이를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코스닥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 코스피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오늘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 측면에서요. 네. 요즘에 최근에 계속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오늘 진짜 코스피에서 한 달 만에 연기금이 매수해 줬어요. 그렇죠. 되게 이상적인 수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수급이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지난주, 지지난주에 연기금에서 사실 공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1% 늘리겠다 이야기를 했고 네.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연기금이 비중을 1% 늘리는 거에 대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에게 1%밖에 안 늘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우선 매도세가 멈추겠구나를 포커스에 맞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방송하고 나서도 오늘 제외하고 나서는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만큼 더 매도를 해야 매수로 전환할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매수를 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당분간 연기금의 매도세는 좀 잦아들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강하게 사진 못하더라도 이제는 매도세가 좀 잦아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연기금의 오늘 매수세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다시 볼 수 있고 자 최근에 한 2, 3주 동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을 겁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 아마 이 단어 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방송에서 많은 매체에서 많은 전문가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 지금 종목별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연기금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종목별 장세보다는요.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당분간 연기금의 매도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종목별 장세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오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우리 네. 시장 이제 다음 주 대응 전략은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짜봐야 되나요? 일단 저는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올랐어요. 네. 지수가 올랐는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 굉장히 약해요. 근데 오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 통틀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음봉이에요. 지난주에 해당 기업들이 실적을 나타내고 나서 오히려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나면서 시총 상위 1, 2위 종목군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 그 빈 공간을 최근에 노이즈가 많이 사라진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들이 또 차지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르면서 지수를 견인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의 힘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냐? 물론 들어오겠죠. 물론 들어오겠지만 지금 코스닥처럼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코스피가 그럼 상승을 해야 되는데 코스피 상승의 가장 주요한 가장 영향을 많이 차지하는 게 뭐죠? 반도체 IT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래서 저는 코스닥 지수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충분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아마 최근 들어서 이런 궁금증 많을 거예요. 아니 그동안 국민 주식이라고 했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왜 이렇게 빠지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답은 제가 두 가지로 압축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오늘 아마 여러분들 계좌에 배당금 다 들어왔을 거예요. 삼성전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오늘 배당금 들어오는데 역대 최대 배당금이 풀리는 날입니다. 네. 우리는 돈을 받아서 좋지만 돈을 쓴 삼성전자는 또 이제 굉장히 많은 금액이 확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었던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는요. 지금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건 뭐였냐면 두 가지. 첫 번째, 어마어마한 실적. 두 번째, 그것 때문에 들어온 유동성 자금. 우리나라에서 작년 8월, 9월 달에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가자, 동학개미 운동. 뭐 이러한 이야기 많았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샀던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어요.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 그죠? 그리고 굉장히 많아진 자금들로 삼성전자도 계속 올릴 수 있었고 SK하이닉스도 계속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부터 이야기 드렸지만 최근에 거래 대금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예전처럼 강하게 당연히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종목군들이 지금 많았어요. 상대적으로 노이즈가 완전히 해소된 배터리 쪽도 더 매력적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정책주, 정치 테마주 이 종목군들이 변동성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 특히 메이저 수급 주체들에게도 더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같은 기간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다면 보합권 혹은 손실권이었지만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이번 주나 전주에 다른 종목을 샀더라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시장 분위기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소외받았던 그러한 한 주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만 결국 지수가 상승함에 있어서,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함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이제는 다시 한번 쉴 만큼 쉬었으니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의 예측처럼 코스피에서는 IT 투톱, 또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위주로 시총 상위주들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 또 시총 상위주 하니까 카카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액면 분할을 마친 카카오가 첫날인 어제는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어요. 7.59%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반면에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은서연 씨한테 카카오 질문 받았을 때 그쵸. 사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고 싶어가지고 네. 계속 여쭤봤는데 사고 사지 말라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액분 첫날은 웬만하면 사지 말라 그랬어요. 네. 자,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요소가 좀 붙어요. 첫 번째, 50만 원에 육박했다, 60만 원에 육박했던 종목이 이제 10만 원대로 내려왔으니까 나도 사야겠다라는 심리가 있죠. 그런데 또 반대로는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라왔으니 액분하니까 또 싸진,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투자 심리 때문에 매수하러 들어온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그러면 주가가 오르니까 나는 이젠 여기서 매도를 하고 수익을 확정해야 되겠구나 하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팽배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결국엔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삼성전자가 상한가를 가기 위해서 무슨 일이 필요하냐, 무슨 말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도 액분하면 상한가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액분했는데 상한가 갔나요? 아니죠. 당일날에도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액분 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액분 후에는요, 재료 노출에 따른 조정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카카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면 굉장히 아깝겠지만 만약에 더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면요, 정말 또 네. 오랜 기간 이 마음의 상처를 또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1만 원 부근까지는 기다리는 게 훨씬 낫다. 11만 원 부근에 내려오면 그때서부터는 분할 매수가 가능하되, 지금 위치에서 더 간다는 생각에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재료 노출에 따른 조정이 나왔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 신규 진입은 11만 원 부근까지 눌릴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요. 네. 카카오에 대해서 블록딜 이슈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주가에 앞으로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뭐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대량 매도가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량으로 매도를 하기에. 그런데 크게 생각해 보면 뭐 매도한다 그래서 이 카카오라는 기업의 본연의 가치, 본업의 어떠한 이 시장 영향력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블록딜 이슈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매수의 찬스겠죠. 그때야말로 정말로 매수하고 싶었는데 매수 못했던 분들의 공격적인 러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좀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보통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두 자릿수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두 자릿수의 조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저는 카카오는 여전히 매수를 해도 괜찮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금 패러다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노란톡 혹은 뭐 택시를 부를 때 혹은 또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이 상장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 카카오의 주가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 블록딜 이슈는 단기적인 영향일 것이다.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님 액면 분할 얘기하니까 네. 오늘 펄어비스도 눈여겨봤거든요. 네. 펄어비스 근데 정말 안타깝게 오늘 장중에 9%까지 급등을 했다가 네. 결국에는 파란불로 하락 전환을 했어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액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가격, 예를 들면 100만 원 한 주에 10만 원이었던 주가를 네. 뭐 5분의 1 혹은 10분의 1 가격으로 이 단가를 낮추는 거죠. 단가를 낮춘 만큼 뭐가 생기죠? 주식수가 많아지잖아요. 네. 자, 우리나라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건 뭐죠? 자금이 많아서, 그죠? 유동자금이 많아서 많이 사고 팔 수 있는 돈이 많이 들어와서였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유통 주식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거래가 더 예전보다 활발해지는 것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보통 호재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액면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기업에서 공시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뉴스이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가가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선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액면분할 딱 그 당일날에는 오히려 차익 매도 물량이 충분히 더 많이 나오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처럼 지금의 조정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저는 한 6만 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다. 지금 여타 다른 게임주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이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IP 관련 승인을 지금 계속해서 중국 쪽이랑 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은 사막이라든지 붉은 사막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히트친 게임이거든요. 히트를 치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충분히 조정 시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펄어비스도 카카오처럼 회사 자체는 전망이 매우 좋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조정을 6만 원 부근까지 기다려보고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네. 어제 정부가 8월부터 국내 제약사 중에 한 곳이 코로나19 백신을 대규모로 위탁 생산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제약사인지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들 굉장히 많이 들썩였었죠. 어제가 더 많이 크게 움직였었는데. 네, 네. 일단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 두 기업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또 작은 이 이슈, 작은 테마로 보기에도 이 코로나19 치료제는 굉장히 큰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저는 많은 제약사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술력이라든지 지금 당장 생산 능력을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셀트리온이 가장 지금은 선두에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3% 오르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힌트를 준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었는데 일단 뭐 이런 것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결국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기대감,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소외받았던 제약바이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뭐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기업이 어떤지 미리 알고 미리 사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이 기업일 것 같다, A라는 기업일 것 같다 그래서 샀는데 만약에 B 기업, C 기업이 돼버리면 그 기업은 굉장히 또 다시 못 올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쫓아서 너무 투기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아, 저것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그러면 실적도 좋았고 기술력도 있는데 최근에 소외받아서 안 올라온 제약바이오가 뭐가 있을까? 이러한 기업을 찾는 게 훨씬 더 좋다. 괜히 치료제 관련한 위탁 생산 기업 여기일 것 같아서 매수를 했다가 아니면 나중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이 들고 제약바이오는 어디까지나 이 기대감으로 올라온 기업이 100종목 중에 99종목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한 종목 실적이 잘 나오거나 기술력 있는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가져가는 게 좋다. 만약에 그 한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이러한 대형주를 사세요. 그것도 어렵다. 그것도 불안하다. 코스닥 코덱스 150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연동이 되는 ETF 상품인데 코스닥 증시는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올라가니 저는 코스닥 ETF 지수를 사는 것도 이 투자의 대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큰 기업들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장 또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역시나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렇죠. 크게 많이 움직였어요.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휴온스 글로벌도 오늘 굉장히 크게 그렇죠. 움직였거든요. 이 그룹주들 어떻게 보셨어요? 부럽습니다. 네, 부러워요. 네. 원래 부럽죠. 이런 거를 제가 샀어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미리 샀어야 했는데 참 이런 종목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휴온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다시금 올라오는데 사실 러시아 백신도 저는 이 신뢰도에 있어서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많이 돼요. 지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로제네카를 가지고 계속해서 접종을 받아왔던 것들이 최근에 아스트로제네카를 맞고 나서 혈전증이 나오다 보니까 중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단을 한 수혜를 지금 이 러시아 백신, 제가 또 백신 이름도 알았는데 막상 말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무튼 이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휴온스 글로벌,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또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굉장히 또 강하게 올랐어요. 근데 우선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게 시젠과 같은 진단 키트도 오르고 네. 백신도 같이 올라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울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도 말했지만 진단키트, 손소독제 이런 쪽은 올라올 때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이 러시아 백신도요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리 뭐 러시아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래도 방금 전에 우리가 말한 거 뭐죠? 우리나라 국내 제약사에서 만들면요 이 종목들은요 이제 조정이 세게 나올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앞서 말씀드린 누가 그 위탁 생산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업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이 종목군들은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 이 종목군들은 보유자의 영역, 보유자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이야기 드리겠지만 만약에 보고 있었는데 저처럼 못 사신 분들은요 굳이 따라갈 필요 없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단키트나 손소독제, 또 러시아 백신 같은 이런 관련주들은요,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 시에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신규 진입은 무리다라고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최근에 계속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네. 한국 석유가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네.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또 액면 분할이다가 무상증자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네. 오늘까지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네. 뭐 유가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네, 국제유가 뭐 예전에 한참 높았을 때 1배럴당 뭐 80불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60불 위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 화학주들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석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미 선반영이 돼서 지금 위치에서 누가 이걸 과감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위치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앞으로의 업황, 좋은 실적, 또 이제 유가 스프레드에 따른 업황의 개선세, 업종의 개선세 이러한 부분들 다 기대를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저는 지금은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씩 매도를 해야 될 때지 신규 매수자분들이 자 여기서 더 간다 해서 매수를 할 자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앞으로 유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화학 관련한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만 근데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규 진입은 무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중국 인민은행이 중국 정부가 즉시 산화 제한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출산 장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 저출산 관련주들은 레포트와 함께 그리고 노란톡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제로투세븐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 종목들을 이야기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대선이 1년 앞둔 지금 어떤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이 저출산 관련 정책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지금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산하 제한 폐지를 논의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게 벌써 한 달 전이에요. 지금 당시에 만약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제로투세븐을 우리가 샀다면 지금 저 같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제로투세븐을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서 매도를 했는데 만약에 노란톡방에 오셔서 이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셨더라면 최소 50%예요. 최소. 아가방도 그렇고 제로투세븐도 그렇고. 자, 그만큼 이제는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왜? 대선이 1년 앞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저출산 산하 제한 폐지 이거는요. 중국이 앞으로 계속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 굉장히 들썩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뭐 지금 위치에서 사라는 말은 못 드립니다. 솔직하게. 사라는 말은 못 드리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 월요일 화요일 날 많이 오른 탓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온다? 그럼 조정 시에는 좀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한 번 오르고 말기에는 테마가 굉장히 큰 거예요. 중국 이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산하 제한 폐지를 해버리면 이건 정말 이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이 기업들에게는요 정말 대형 호재입니다. 대형 호재. 왜냐? 우리나라에서만 판매하던 유아용 용품, 옷, 뭐 젖병, 이런 카시트, 유모차 이러한 것들을 중국에서 판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 시에는 저는 충분히 두 기업 모두 매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출산 관련주들은 대선 정책과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대응 전략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노란톡방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이 관련 종목으로 큰 수익을 이미 얻으셨는데요. 시청하시면서 부럽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요즘에 또 해운주도 오늘 많이 움직였어요, 전문가님. 그렇죠. 증권사가 해운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보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또 상승을 했는데요. 해운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해운주 하면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죠. 네, 해운주 하면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 다 준비를 해주셨군요. 네. 당연히 원픽은 H&M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년 만에 흑자 전환이 됐는데 그 흑자 전환의 규모가 겨우 흑자 전환이 된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큰 수익을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H&M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 주가에 상승 탄력을 붙이기에는 가장 좋은 모멘텀이 실적인데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H&M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원픽은 H&M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오늘의 위치가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만약에 밀리면 또 며칠 동안 고생을 할 수 있었던 위치였어요. 이평선을 이탈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왔다라는 점에 굉장히 또 좋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차트를 보고 제가 일단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자, 이평선, 21선 이평선 있죠? 자, 21선 이평선을 정말 자칫했으면 이탈을 해서 25,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었던 상황이나 25,000원까지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이번엔 35,000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오늘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M이 올라가면 저는 2등주, 3등주로 페노션 이러한 기업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H&M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H&M 더 가져가야 되고요. H&M 그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시는 분들은요. 고민을 좀 해보세요. 무슨 고민이냐면 H&M은요. 바닥권 대비 얼만큼 올라왔다고요? 한번 볼까요? 최근에 바닥에서 고점을 찍어보면 350% 올라왔습니다. 400%가 올라왔네요. 자, 그런데 이등주인 페노션은
아직까지는 많이 안 올라왔어요. 상대적으로. 60%에 70%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둘 중에 만약에 본인이 매수를 했을 때 손절 라인을 잘 지킬 수 있는 투자자라면 H&M이 저는 원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매수는 잘하지만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주린이 여러분들. 저는 그런 분들은요, 차라리 너무 고점에 있는 H&M보다는 오히려 페노션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라는 팁을 한번 좀 드릴게요. 뭐 해운주 여전히 관심 있게 보되 매매 성향 혹은 손절을 할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손절을 잘 하시는 분들은 H&M에 한번 과감하게 트레이딩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나,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페노션, 대한해운 이쪽을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의 팁이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해운주들 새로 관심 가지실 분들 중에 매매 성향에 따라서 손절 자신이 있으면 H&M을 매수하고요. 또 고점에 있는 H&M보다는 손절 자신이 없다면 페노션을 관심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도저도 나는 모르겠다,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전문가님, 요즘에 또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LG도 그렇고 SK텔레콤, 현대차까지 이런 그룹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지배구조 개편, 저는 SK텔레콤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이 사업부에 따라 뭐 과거에 좀 비슷한, 과거라고 하면 너무 먼 얘기 같은데 최근에 있었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 대림산업을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림산업이 인적 분할을 하면서 화학 사업을 주로 하는 DL과 그리고 건설업을 주로 하는 DL, ENC로 나눠지면서 사실 이제 두 기업 모두 본연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러한 지금 주가의 탄력성을 보였거든요.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에 있는 사업, 그리고 본업인 통신업, 이 본업의 통신업이 사실 주가의 상승 탄력을 제한하는 어느 정도의 좀 이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됐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좀 상승 탄력을 받지 못했던 부가적인 서비스 관련 이 산업들의 이 시장의 관심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인적 분할하는 종목군들 굉장히 좋다. 대신에 액면 분할처럼 이미 우리가 인적 분할을 생각하고 매수를 많이들 했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SK텔레콤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주가가. 지금 위치 당연히 인적 분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들어온 매수세가 더 많겠죠. 만약에 정말로 인적 분할이 되면 DL과 DL ENC의 한번 흐름을 보면 여러분이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DL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DL ENC 한번 볼까요? 뒤에 ENC도 인적 분할이 되고 나서 처음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SK텔레콤이나 LG나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로 혹은 뭐 카카오 액면 분할 이슈로, 펄어비스 액면 분할에 대한 이슈로 준비하셨던 분들은요, 재료 노출 그 다음에 차익 물량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주식은요, 많은 사람들이 중장기로만 하지 않아요. 중장기로 하는 사람의 비중만큼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주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있으면 보통 무조건 내려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한번 단기적인 상승세에 차익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로 인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재료가 노출이 되고 나서 조정을 충분히 받고 다시 올라갈 때 사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해서 대림이 인적 분할 후에 더 가치를 인정받은 것처럼 SK텔레콤 역시 인적 분할 후에 좋은 흐름을 보이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충분한 조정이 나온 후에 관심 갖자,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근데 LG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인적 분할 앞두고서 미리 매수하자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연달아서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어제는 또 7% 급등하기도 했고요. 이 종목들 인적 분할 전에 사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렸다 이 종목들 이미 살까요? 늦었죠. 이미 늦었어요.
이미 뭐 늦었다라고 봐요. 자, 네. LG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월요일 날만 샀더라도 9만 원대인데 그쵸. 지금 보면 벌써 가격대가 11만 원대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 굳이 살 필요 없습니다. 자, LG, SK텔레콤 이 두 종목 빼면 우리나라 시장 지금 매수할 거 없나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러한 종목군들 뒤늦게 꼬리 잡고 올라타지 마시고요. 만약에 올라탈 거라면 몸통에 올라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이제 많이 들으시는 거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되지 않느냐. 가는 말도 몸통에 올라타야 됩니다. 어설프게 머리에 혹은 꼬리에 올라타면요 미끄러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략 자신이 없으신 분들,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요, 저는 쫓아서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쫓아서 매수하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 이야기가 나올걸요? 대표님, 그때 SK텔레콤 사지 말라 그랬는데 샀는데 얼마에 몇 프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유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될까요? 이렇게 또 종목 문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점에 사는 것은 지금은 아니다. 조정 시에 매수할 종목군들 굉장히 많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DL-ENC도요. 굉장히 좋습니다. DL-ENC 제가 언제 이야기했죠? 12만 원대 이야기를 드렸어요. 레포트 시간에 제가 DL-ENC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자, 인적 분할한 이후에 차익 물량이 일단 나왔습니다. 자, 차익 물량 나오고 본연의 가치, 본업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을 하고 있다. 무엇로 알 수 있느냐? 자, 앞으로 그때 당시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제가 이제 뭐 누가 된다, 누가 당선이 됐냐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이거는 누가 당선이 됐든 간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어요. 계속 이제 주택값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로 저는 본연의 가치가 인정이 받으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보고 방금 말씀드린 종목군들도 인적 분할한 이후에 충분히 조정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사업부들이 나눠져서 사업명이 바뀌었는데 이 나눠진 사업부들이 정말로 제 기능을 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인적 분할을 앞둔 LG도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조정을 거친 후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김태성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특징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네. 삼성전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삼성전기는 제가 한 달 반 전에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면서도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인데요. 대표적으로 MLCC라고 하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자, MLCC, 적층 세라믹 콘센트입니다. 굉장히 단어 어렵죠. 그래도 제가 외워왔습니다. 자, MLCC 이 제품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우리가 지금 쓰는 핸드폰,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요. 자, MLCC가 무슨 일을 하느냐?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일정한 전기파를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제품들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제품들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MLCC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MLCC의 수요가 많아지려면 제품이 많이 팔려야겠죠. 아니 그동안에 그러면 핸드폰 많이 팔리지 않았느냐? 노트북 많이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면 진부하게도 전기차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가져온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삼성전기를 가지고 온 것은 중국 시장에서의 힌트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3G에서 4G로 넘어갈 때 4G 핸드폰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제가 그때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안 바꿔도 계속 쓸만한 핸드폰이었는데 네. 5G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제품을 바꿨다 그랬어요. 근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5G 핸드폰 나오고 나서 이참에 그냥 바꿔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그러면서 5G 핸드폰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분명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좋은 뉴스들이 좀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그러한 현상이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재작년부터
세계 최초 5G 시대, 본격적인 5G 시대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무 좀 섣불렀죠. 근데 이제 중국은 올해부터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 이 새롭게 출시된 5G 핸드폰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중저가 브랜드에서도 5G 제품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팔린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만약 핸드폰 한 대 MLCC가 기존에 4G가 하나 들어간다면 5G는요 2개 정도 들어간다. 2배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바일을 판다 하더라도 안에 들어가는 MLCC의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MLCC를 만드는 기업의 실적은요 충분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만으로 보지 말자. 지금 우리나라만 보복 소비로 인해서 이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요. 실물 경기는 좋지 않은데 소비 심리만 살아나는 거죠, 사실은.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인 경기,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폭발적으로 살아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억눌렸던 그러한 좀 이 심리를 소비로 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보복 소비라는 이야기가 붙었는데 중국에서도 보복 소비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한 큰 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 바로 MLCC가 아닌가. 그래서 삼성전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지금 위치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위치에서 물론 뭐 여기서 이제 바로 가면 좋겠지만 바로 올라가지 않고 조정을 받게 되면 한 요 정도의 박스권은 나올 수는 있어요. 하단 18만 원, 상단 20만 원의 박스권은 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이슈를 품고 올라간다. 이제는 22만 원 전고점 넘어서 25만 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게 삼성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의 순환매가 돈다라는 말 하죠. 네. 반도체가 한번 세게 나왔어요. 그 다음 전기차 배터리가 세게 갔습니다. 물론 전기차 배터리 움직일 때 전기차 배터리에도 MLCC가 들어가니까 삼성전기도 같이 움직이긴 움직였어요. 하지만 삼성전기 혹은 MLCC만 독단적으로 아직 움직이는 시장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도 우리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뭐 하물며 그동안 소외받았던 제약바이오도 지금 움직이는데 실적 정말로 잘 나올 수 있는 MLCC도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기를 한번 유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삼성전기에 대한 가격 전략은요? 노란톡방에서 주실 건가요? 일단 가격 전략은 네. 제가 방송에서 좀 드리겠고 네. 세부적인 내용은 노란톡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들 핸드폰 좀 열어두시고 저희 인성 MC가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것대로 지금 한번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김태정 전문가가 삼성전기라는 종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의 초소형 MLCC 제품을 개발했다는 뉴스도 오늘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가격 전략은 노란톡 방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정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삼성전기에 대한 가격 전략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요. 디테일한 건 제가 노란톡에서 드리겠지만 그래도 네.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이제 짧게 한번 이야기 드리면 월요일날 아침에 사세요. 네, 월요일날 아침에 사서 손절은 17만 원이고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잡고 가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형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의 전체 계좌의 비중을 뭐 10에서 20% 정도 사신다? 한 번에 다 살 필요 없습니다. 지수가 지금 고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로 갈 수도 있고 잠시 쉬었다 갈 수도 있어요. 바로 가면 정말 좋죠. 하지만 쉬었다 갔는데 분할 매수하지 않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또 몇 날 며칠 고민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아침에 사되 좀 나눠서 살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자. 그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방에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히든 종목 삼성전기에 대해서 가격 전략을 잡아주셨어요. 손절가는 17만 원, 목표가는 25만 원이고요. 진입가는 월요일 시초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많은 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이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분은요, S퓨얼셀이고요. 40,027원, 비중은 7%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그린뉴딜 관련해서 작년에 꽤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죠. 네, 어떻게 일단 보시나요? 제가 오늘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말들이 제가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마치고 여러분들이 올린 종목군들은 다 노란톡 메신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드릴 거니까요. 아, 내 방송 요청한 종목 방송에서 상담을 안 해주네 하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노란톡방에 참여를 하셔서 이야기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고 S퓨얼셀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S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한 기업입니다. 네, 수소 관련. 자, 그동안 최근에 시장의 시선은 어디로 쏠렸죠? 전기차로 쏠렸어요. 물론 같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관련한 이 산업인데 너무 포커스가 전기차에만 몰린 상황이에요. 네. 전기차에서 떨어질 만한 이슈들도 나왔죠. 뭐 완성차 업체에서 내재화한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는 각형을 뭐 채택을 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차익 매도, 실망 매도 물량이 다른 업종, 다른 섹터로 옮겨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협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장의 쏠림이 전기차 배터리로 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LG전자 강하게 올라왔어요. 근데 그 강함이 계속 이어집니까? 아니죠. 언젠가는 더 가기 위해서 숨고르기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숨고르기 하는 동안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앉습니까? 아니죠. 그 종목군에서 차익 물량이 나오면 그 종목 대신 더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지금 이 S퓨얼셀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강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작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전기차, 수소차 이야기를 할 때 같이 반짝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전기차는 더 올라갔지만 수소 관련한 이야기는 계속 답보 상태, 횡보 상태를 그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 이야기가 끝나면 다시 수소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글로벌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우위이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밀어주던 것은 전기보다는 수소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더 매수를 하라 혹은 손절을 하라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냥 일단은 보유를 해보자. 보유를 하되 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잘 기억하자. 3만 원이 이탈되면 손절을 해야 되고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5만 원까지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S퓨얼셀에 대해서 수소차 관련해서 충분히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하자, 3만 원 기준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상 한 분만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다음 분은 SK바이오팜이고요. 14만 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SK바이오팜 2월 24일 이후에 급락하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위치에서 손절하라 그래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손절하라 그래도 손절하기 어렵죠. 저는 일단 더 보유를 하면서 SK바이오팜 허무맹랑한 기업이 아니에요. 수출도 한 거, 기술 수출도 한 만큼 기술력 있는 기업이니까 더 보유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만약에 회복한다면요. 매수한 가격 그 이상도 저는 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SK바이오팜은 손절보다는 만약에 조금 더 사실 수 있다면 비중을 6% 정도 더 사셔서 비중 전체 계좌에서 20% 그리고 평단을 좀 낮추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바이오팜까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